안녕하십니까. 15주 김다민, 김도윤, 김민수, 김지호, 전철현입니다. 지금부터 아토믹 레이어 엣지를 통한 낸드 플래시의 러프니스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에칭 공정에서의 표면 러프니스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러한 스토카스틱스와 연관된 러프니스는 디바이스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디바이스 일도와 퍼포먼스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러프니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위딩 피처 러프니스의 문제로 소자의 정기적인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LCDU, LPPE, LEPE와 같은 피처 사이의 오차 발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브릿지, 쇼트, 미싱 컨택트와 같은 웨이퍼 패터닝 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패터닝 시 러프니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음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알루미나 기판, 노멀리 폴리시된 기판, 미러 폴리시된 기판을 준비하고 패턴을 전사합니다. 각 표면은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패턴 전사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통해 연마가 진행되어 러프니스가 감소한 기판일수록 더 잘 정렬된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상태별 기판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패턴 전사 수율을 나타내었는데 초기의 기판에서는 약 3% 정도의 패턴만이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노멀 폴리싱 및 미러 폴리싱을 실시한 기판에서는 완벽하게 전사된 패턴이 34%, 99%를 보였습니다. 즉 표면의 거친 정도가 일정 범위 이하로 제어된 기판에서 패턴이 성공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표면의 거친 정도가 전사하고자 하는 패턴의 폭보다 더 넓다면 전사되지 못하고 끊어지거나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패턴의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즉 나노 마이크로 패턴을 고해상도로 얻기 위해서는 표면의 상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패턴을 전사하고자 하는 크기가 더욱 작아질수록 전사되고자 하는 표면이 패턴 형성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기판의 상태를 더욱 민감하게 제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공정의 나노와 고집적화와 함께 공정의 핵심은 줄어든 선폭만큼 중요도가 높아진 러프니스 컨트롤에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선폭이 줄어듦에 따른 러프니스 중요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RI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면의 거칠기, 즉 surface roughness입니다. 플라즈마 이온에 의한 물리적 충격이 식각에 사용되는 만큼 식각이 끝나고 나면 샘플의 표면이 거칠어져서 소자의 특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RI를 사용했을 때 surface roughness가 높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타임이 약 300초일 때까지는 surface roughness가 비교적 낮지만 이는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SI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그 이후의 시간부터는 surface roughness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다른 화합물에서도 RI의 파워에 따라서 수십 나노미터의 표면 거칠기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RI를 많이 사용하는 현재 공정에서는 surface roughness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공정으로 3D 낸드 플래시 소자 공정을 뽑았습니다. 3D 낸드 플래시는 비활성 메모리의 일정으로 저장 공간을 늘리기 위해 3차원의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위해선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깊은 홀을 에칭하는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하이 라티오 어스펙트를 가진 트렌치일 경우에 러프니스 센시티비티가 증가하게 되어 더욱 에칭 도구의 러프니스 개선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PSD 인자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러프니스 척도를 나타내는 인자 중 하나로 PSD가 있습니다. 이는 러프니스 함수를 파동 함수로 두고 표리의 변화를 통해 프리퀀시가 하나의 인자로 추가되게 됩니다. 러프니스 함수의 경우 주의성이 없는 함수이므로 프리퀀시 값이 라인의 길이를 대변하게 됩니다. 즉, 프리퀀시가 클수록 라인의 길이가 짧은 것을 말합니다. 위에 주기성이 없을 때의 PSD 그래프를 확인하여 라인이 길어질수록 러프니스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3D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의 딥 홀 에칭 공정이 러프니스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거칠기 개선을 위한 정통적인 방법으로 위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공기 연마 장치, 화학적 반응을 통한 에칭, 레이저 사용한 에칭, 니켈 크롬 합금을 사용한 공기 연마 장치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통해 개선된 거칠기의 정도를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공정은 모두 러프니스가 마이크로 단위 이상인 점에서 기존 에칭 공정인 RIE 공정의 러프니스를 개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위의 기술을 넘어선 러프니스 개선 방식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진, SEM 사진을 통해 확인한 각 공정의 표면 사진이며 사진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러프니스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는 표면 거칠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사했지만 나노미터 단위의 표면 거칠기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층 단위 시각인 ALE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사이클당 화학적으로 변형된 매우 얇은 층을 제거하기 때문에 RIE에 비해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표면 거칠기가 2나노미터인 RIE에 비해 ALE는 1나노미터 이하로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LE의 원리 및 공정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면 흡착 과정입니다. 기판에 에칭가스를 공급하여 단분자 흡착을 시킵니다. 에칭가스는 주로 염소가스가 사용되며 흡착으로 인해 실리콘 표면의 결합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에칭가스가 반응 표면에 포화되면 반응을 중지시키고 남은 가스를 제거합니다. 이후 비활성기체 플라즈마 또는 중성빔을 사용하여 실리콘 표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합니다. 이때 이온의 에너지는 화학적으로 변형된 층만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은 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어서 해칭으로 인해 생긴 생성물 및 비활성기체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한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여 원하는 깊이의 시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LE 공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한 사이클당 일정 깊이를 단분자 합착하여 시각하는 단분자 합착 모델이며 사이클 수에 비례하는 시각 깊이를 가집니다. 전압에 따라 HDC이 달라지는 것 또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해한 바와 같이 ALE가 한 층씩 진행되므로 표면 거칠기는 크게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표면 거칠기가 개선된 이유를 깊이 추측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돌출부의 많은 흡착입니다. 특허의 실시를 통해 알아보면 프로세스 250에서 포토레지스트 기판은 돌출부 299를 갖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ALE에서 나아가 플라즈마의 도움을 받아 엑사라데 201로 표면을 개질한 뒤 개질된 표면이 제거되고 기판 210을 만들어내며 돌출부가 작아집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프로세스 260이 진행되며 두 번의 흡착 및 제거 뒤 돌출부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돌출부가 보다 큰 표면대 최적비를 갖습니다. 즉, 어드접셔널 공간이 상대적으로 평평한 부분보다 많아 더 많이 에칭이 이루어져 돌출부가 작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플라즈마 이온에 의한 표면 되결정화입니다. 논문에 따라 보면 100일렉트론볼트의 아르곤 플라즈마를 실리콘 표면에 가할 시 비정지화되면서 구옹스트롱까지 비정지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0.8 모노레이어 이상의 플러스 이후에는 두께가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200일렉트론볼트에서 20일렉트론볼트까지 감소하면서 진행해본 결과 비정질의 두께가 20옹스트롱에서 1 내지 2옹스트롱의 두께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낮은 에너지의 플라즈마는 에칭이 진행되면서 내부 실리콘의 재결정화가 계속 이뤄지고 표면 거칠기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ALE 방식에 따라 진행해본 결과입니다. 실리콘을 염소가스를 사용하여 표면 흡착한 뒤에 아르곤 플라즈마를 사용해 에칭해본 결과 에칭 전후 표면 거칠기가 0.3나노미터 내외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르곤 플라즈마 대신 아르곤 중성빔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 거칠기가 0.7나노미터에서 0.2나노미터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산화 알루미늄에서도 비슷하게 3염화 분소와 아르곤 중성빔을 사용하여 ALE를 진행하였고 표면 거칠기가 1나노미터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화합물에 사용 가능하며 여러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랜드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고 이를 통해 표면 거칠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ALE는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현재 랜드 공정에 바로 상용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기존의 RIE로 애칭하였을 때는 분당 201나노미터로 제거하지만 ALE로 애칭한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ALE로 애칭 시 분당 0.072나노미터로 제거합니다. 초기의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1000배 이상의 속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의 한계점에서 보았듯이 ALE 기술의 발전 방향성은 공정 시간의 단축에 있습니다. 현재 ALE 반응은 PALE에 머물러 있는데 흡착 단계에서 플라즈마의 도움을 받아 속도를 높이는 PEALE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PEALE에 대한 연구 결과 중 1번 방법은 산소 라디칼과 Cl 플러스 이온을 조절하여 애칭하였고 2번 방법은 OCl 라디칼과 아르곤 플러스 이온을 조절하여 애칭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두 방법 모두 최대의 시각 깊이에 도달하는 데 10초 정도 걸렸으며 기존의 PALE가 흡착 단계에 30초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속도가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두 방법 모두 거칠기가 애칭 이후에도 1나노미터 이하로 균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PALE를 활용하면 공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PALE를 더 발전시킨다면 ALE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인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현장에서 사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